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종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 3주차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호작용의 행위와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그리고 시스템 설계 시 최적의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상호작용의 행위와 스타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또는 서비스 구현 시 최적의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특정한 행위를 통하여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게 되며, 이때 디지털 기기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적합한 상호작용의 방법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들이 지시하기 형태의 상호작용 방법을 택하여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을 희망하게 된다면, 디지털 기기 측면에서는 명령어 스타일의 상호작용 방법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대화하기 스타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행위로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을 희망하게 된다면, 디지털 기기 측면에서는 대화형 스타일의 상호작용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색하기, 조작하기, 위임하기 방법의 행위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을 희망할 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메뉴형, 직조작, 그리고 지능형 대리인 방식의 스타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하기와 명령어 스타일입니다. 지시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지시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사용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컴퓨터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동작하는 상호작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시하기 형태를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명령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명령어 스타일의 명령어들은 기능 키를 활용해서 구현되는 경우들이 빈번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컨트롤 키와 C 키를 함께 누른다거나, 컨트롤 키와 V 키를 함께 누른다거나 하는 형태로 명령어 스타일의 명령어가 구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하철의 승차권 판매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우리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스템은 동작을 해서 발권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 윈도우의 실행창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여 엔터키를 쳐서 입력함으로써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대표적인 지시하기와 명령어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MS-DOS 환경에서의 명령 프롬프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지시하기와 명령어 스타일의 경우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명령어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일 처리하는 데서 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이런 명령어 스타일의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고 있지 않는다면 시스템을 동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명령어 스타일, 지시하기와 명령어 스타일의 상호작용을 구현하겠다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사용자들이 명령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사용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유의미한 명령어를 만들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야기하기와 대화형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기와 대화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시스템이 서로 대화를 해나가듯이 자신의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을 한 결과를 응대하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야기하기와 대화형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과 사용자가 일련의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일 처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I 스피커 같은 것들,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의 인스톨 쉴드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기와 대화형 스타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초보 사용자들이 명령어를 외울 필요 없이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시스템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야기하기와 대화형 스타일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익숙해지더라도 효율성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처음부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먼저 심어주고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것은 인스톨 쉴드에서 대화하는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같은 데에 회원가입할 때 보면은 빈 공간에 적절한 답들을 채워나가면서 회원가입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대화하기 스타일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탐색하기와 메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하기와 메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다양한 정보들을 둘러보면서 자신이 실제 세상의 매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들을 활용을 해서 포털 사이트들을 검색해 나가는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에 적용된 것이 탐색하기와 메뉴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면과 이 알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장점으로 들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곳저곳을 무작위로 우리가 항해를 해나가다 보면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명령어 스타일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단점도 함께 존재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좌측편의 인터넷 브라우저, 이 속에 나타나는 형태가 탐색하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측편에 나타나는 메뉴 체계들, 메뉴 스타일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많이 겪어본 상호작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작하기와 직조작 스타일이 있겠습니다. 조작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 세상에서 어떤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상을 직접 조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조작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윈도우 OS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OS에 보면은 바탕화면에 휴지통이라든가 다양한 아이콘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아이콘들을 우리가 직접 조작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들, 지식들을 활용을 해나가고 있죠. 예를 들면 휴지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가져다 버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두 다 기억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파일이라든가 폴더라든가 이런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아이콘을 쭉 끌어당겨서 휴지통에 집어넣어서 버리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기반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이러한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자들이 실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지식들, 이것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우리의 현재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용하면은 컴퓨터가 동작을 하니까 얼마나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만 단점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컴퓨터상에서는 실제 세상과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어지는 관계로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단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좌측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오디오 플레이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디오 플레이어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내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에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존재하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튼의 모양을 그대로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은 게임 캐릭터에다가 우리가 무기를 장착하고 옷을 장착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장착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마우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장착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조작하기 스타일과 직조작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임하기와 지능형 대리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위임하기, 지능형 대리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수행하기 귀찮은 일들, 이런 일들을 컴퓨터한테 위임을 함으로써 사람이 좀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위임하기와 지능형 대리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라든가 파일 카피할 때에 중복되는 파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천장을 찍었는데 이 천장의 사진을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로 카피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폴더 속에 한 400장 정도가 카피가 된 상황인데 이때 또다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서 천장의 사진을 다시 카피하려고 할 때에 600장만 골라서 카피하려고 하니까 귀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장을 모두 다 지정을 해서 일단 카피를 해버리고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파일이 존재할 때 창이 하나 뜨죠. 그죠? 팝업 창이 뜨면서 현재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1번 건너뛰기, 2번 무시하기, 3번 덮어쓰기 이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건너뛰기를 체크하면서 아래쪽 모퉁이에 조그마한 글씨로 적혀 있는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건너뛰어라 하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위임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중복되는 파일이 있으면 모두 건너뛰고 중복되지 않는 현재 카피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파일들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카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고 이런 것들이 위임하기와 지능형 대리인 스타일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으로는 여러 단계의 귀찮은 상호작용들 이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위임을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임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보다 성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성과만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위임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아주 큰 일들, 예를 들어서 삭제하지 말아야 할 파일들을 삭제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덮어 쓰지 말아야 할 파일들을 덮어 써 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단점으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임하기와 지능형 대리인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설계상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사람하고 대리인 사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신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자동 바이러스 검사가 되겠죠. 이때 자동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체 파일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 지능형 대리인이 모든 파일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서 또한 검사를 했을 때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파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능을 위임해 놓죠. 삭제할 것인가, 격리시켜서 보관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놓게 되면은 지능형 대리인은 여러분들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방법대로 일 처리를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설정 작업만으로도 시스템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지능형 대리인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은 각각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학습한 바와 같이 각각의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은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장점과 단점은 사용자의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 추구하는 목적이 어떠한 바의 시스템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바이냐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 적절한 방법들이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어지게 된다면 이런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은 혼합형으로 갈 수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시스템 목적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부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과업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최적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혼합형 스타일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명령어 형식으로도 동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메뉴 스타일로도 활용이 가능하면서 또한 대화 형식으로도 동작이 가능한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메뉴 쪽에 있는 메뉴 체계를 클릭해서 그 하단에 있는 서브 메뉴들을 또다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령어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같은 명령어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법사 기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서 템플릿들을 만들어 주거나 할 때의 대화형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 아니면은 외부에서부터 자료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폼을 채워나가는 형태들로 대화 형태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가능한 그런 상호작용 행위와 스타일 혼합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